슬기로운 투자 생활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이승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승석입니다. 네, 오늘 장을 어떻게 보실지 또 준비한 이야기들도 좀 궁금해집니다. 대응 전략 알려주세요. 자, 6월 20일 이승석의 슬기로운 투자 생활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 우리 증시 강합니다. 시작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아시아 증시도 대부분 좀 크게 하락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홍콩 항생 지수인데 거의 2% 급락을 하면서 최근 홍콩 쪽도 강하다가 지난주 특히 이번 주 들어서는 조정이 좀 확장되면서 크게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물론 뭐 이제 중동 전쟁에 대한 그 트럼프의 이란 공격을 2주 정도 시간을 좀 여유를 주겠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선물 지수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렇게 1%가 넘는 약세를 보이면서 최근 조정의 분위기가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쪽 증시는 어제도 좀 음봉 마감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화면에서 보시게 되면 확연히 이 유럽 쪽 증시나 아시아 쪽 증시하고 좀 차이점을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시초가 이후에 좀 장중 밀림. 옛날에도 이전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뭐 조정을 장중 조정으로 마무리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그런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늘 말씀드리지만 쉽게 조정 얘기를 꺼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또 타코, 트럼프 always chickens out. 그러니까 또 꽁무니를 한번 빼줘가지고 뭐 그나마 어쨌든 우리 증시도 오늘 아침에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요인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3,000포인트를 또 목전에 두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일도 얘기했다시피 3,000포인트가 기술적이나 어떤 분석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 구간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3,000포인트가 넘는다고 하더라도 시장 평균 PBR로 따진다면 약 한 0.85에서 0.9배 정도니까 아직도 1배 미만이죠. 우리 증시가 1.5배, PBR이 1.5배가 되는 수준이 약 한 4,000포인트가 되니까요. 일본 증시가 시장 전체 평균 PBR이 1.6배 정도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뭐 PBR로 따져가지고서도 3,000포인트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리적인 저항 정도라고 이해하자고 어쨌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아침에 종목별 동향 본다면은 아침에 이제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도 이제 GDP의 5% 그러니까 유럽 쪽이 지금 현재 그런 압박을 받고 이미 이제 나토 회원국들은 GDP의 5%까지 방위비를 늘리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시아 국가 쪽에도 이걸 요구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와가지고 아침 시작에선 강했는데 지금 현재 시간에는 다소 조금 이제 방산주들의 흐름이 좀 약해지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지금 화면에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 뭐 현대로템도 낙폭은 줄이고 있습니다만 뭐 현대로템을 여기서 주가가 바로 하락할 것이다, 조정 보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구간이 아니에요. 제가 이전부터도 얘기했다시피 이 방산주의 하이라이트는 다음 주에 예정돼 있는 6월 24일 날, 6월 25일 날 예정돼 있는 나토 정상회담이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그동안 꾸준히 해왔습니다. 다음 주까지 뭐 방산주가 뭐 이것 때문에 해가지고서 뭐 시장 전체적으로 다 크게 위축을 받고 추세적인 하락이나 조정폭이 확대되지는 않을 거라고 그렇게 전망이 되고요. 자, 이 제가 카카오 그룹주가 대세라고 했죠. 네이버 쪽의 주가 움직임이 한번 강하게 움직였지만 카카오 쪽의 대세다 이런 얘기했는데 카카오뱅크의 태국 진출 소식이 나왔죠. 태국에도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 은행 같은 은행이 이번에 개설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 카카오뱅크가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업체가 이 인터넷뱅크 은행에 선정이 돼가지고 카카오뱅크가 2대 주주니까요. 지분율도 꽤 높고 그다음에 실질적인 운영은 카카오뱅크가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 그룹주가 한 바퀴가 다 돌았죠. 뭐 페이도 한번 움직였고 그다음에 카카오도 움직였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카카오뱅크 최근에 뭐 카카오 게임까지도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가지고 역시 카카오가 이제 그동안에 좀 밉상 종목에서는 탈피하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특징적이라고 한다면은 섹터 중에서 이 영화와 관련돼 가지고 뭐 뉴스 보셨으니까 알겠습니다만 뭐 CJ, CGV나 이런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여주면서 2차 추경 예산안에 이제 이 영화
입장권을 주겠다. 6천 원 할인된 입장권을 주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CJ CGV가 주가가 급등하고 난 다음에 좀 밀려내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추세적인 그 부양책으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좀 단발성 테마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가지고 글쎄 뭐 무리하게 이쪽을 좀 추격 매수하는 것은 좀 그렇게 별로 권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단발성 테마다. 그다음에 보유하신 분들이 손실이 있다거나 한다면 손실 만회 차원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가지고 이 부분 참고해서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승석의 슬기로운 투자 전략 이제부터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이 어딘지 모르게 좀 불안하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다른 나라 증시 쪽은 이게 주식을 하면 항상 그렇습니다. 올라도 불안하고 내려도 불안한데 다른 나라 증시들은 다 지금 아까도 보여드렸다시피 조정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이렇게 견고한 것도 참 보기 드문 케이스죠. 물론 이제 강한 걸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시장의 여건을 우리가 따져본다고 한다면 악재는 지금 이제는 딱 하나죠. 결국은 다 트럼프에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문제도 시장이 한동안은 이제 국지전으로다가 이제 반응을 해줬죠. 그러니까 크게 동요되지 않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서로 무력 침공하고 또 추가적으로 미사일 발사하고 뭐 이래도 시장이 크게 동요되지가 않았는데 여기에 이제 미국이 개입한다고 한다는 소식이 나오고 지난 G7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조기 귀국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란에 대해서 좀 협박성 발언, 협박이라기보다는 이제 압박성 발언하면서 그게 이제 시장의 불안 요인이죠. 결국은 모든 게 다 트럼프의 입으로 귀결되는데 어쨌든 또 2주간 늦춘다고 하는데 이게 항상 주말만 되면 이런 일이 불안하죠. 주말 동안에 꼭 희한하게도 주말 뭐 옛날에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뭐 일요일 날 발발했듯이 좀 방심하는 때에 이런 악화된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도 이제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해지 전략을 취하자.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워낙 우리나라가 강하니까 주식 비중을 여기서 대거 축소하고 현금을 많이 만들고 그다음에 좀 조정을 대비하자. 이런 얘기를 드리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자꾸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주식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 일부 좀 위험에 필요하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다시피 코덱스 WTI 원유 선물 이쪽 상품을 좀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있죠. 안전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게. 그다음에 만약에 중동이 불안감이 확산될 경우에 유가는 급등할 것이고 생각보다 수익이 크게 날 가능성도 있다 보니까 그다음에 제가 ETF 인버스로 해지를 하지 말자고 얘기 드렸는데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어디서 하락을 끝내고 다시 증시가 올라올지에 대한 그 명확한 판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버스를 그래서 저는 절대적으로다가 해지 수단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추천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유, 그 WTI, 코덱스 원유 이런 상품 가지고 해지 전략을 취하고 주말을 넘기시면은 뭐 그런 불안감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국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을 제가 자꾸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미국하고의 신재생에 대한 대응 방안은 다릅니다. 이분도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감세 법안을 때문에 이제 미국의 이번 주에 그 태양광이나 폭력 관련주 막 이런 종목들이 다 급락을 했는데 근데 우리나라 증시도 좀 영향을 받긴 받았습니다. 하지만 뭐 큰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겠고요. 신재생 에너지라고 한다면 여기서 재생은 태양광, 풍력, 조력 뭐 등등을 얘기하는 거고 신이 뭐냐면은 이제 수소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두산 퓨어셀이 공급망 확대, 뭐 미국 쪽의 공급 확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수소 관련된 로드맵을 계속적으로 정부가 발표를 하고 있고 이게 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오늘 아침에 시장에서 나오고 있으면서 이게 오늘 주가가 강세 요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신재생 쪽에서도 어제 같은 경우 태웅이 이제 뭐냐면 좀 어제는 많이 올랐었죠. 지금 32,500원에서 저항받고 있습니다만 어제는 좀 많이 오르고 오늘 조금 눌림목 받고 있고 끝난 시세가 분명히 아닙니다. 이런 현재 기술적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을 끝났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명에너지 같은 경우도 그동안 많이 올랐고 다소 조정받고 있습니다만 늘 얘기 드리지만 이렇게 조정받을 때가 매수를 해야 될 관점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명에너지 지금 정도 구간이라면 충분히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가격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화장품 정말 이 방송을 하면서도 아마 내내 얘기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화장품을
뭐 작지만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강하다 했는데, 물론 뭐 지금 상승폭은 좀 축소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전에 제일 처음 얘기를 했던 종목이 이제 실리콘2가 되겠고, 실리콘2 지금 현재 오늘 주가가 강세폭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보유의 구간 내지는 어떻게 본다면 주가의 강세 확장 구간이 이제 막 저는 시작이라고 현재 보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어제 그 모처럼 여의도에 가서 증권사에 있는 후배들을 좀 만나고 했었는데, AI에 대한 얘기와,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가 주 핵심 그 대화의 소재였습니다. 근데 이 증권사 쪽에 있는 친구들도 이 스테이블 코인이나 AI에 대해서 제대로 잘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제가 되게 웃기는 얘기지만 제가 가서, 거의 가정교사 노릇을 하고 왔는데, 이쪽은 제가 늘 얘기 드렸지만 그 단편적으로 보고 짧게 볼 수 있는 테마 쪽의 종목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전방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고 얘기 드렸는데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카카오 그룹 쪽을 그동안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어제는 이제 새로이 이제 그 밀리의 서재, KT 밀리의 서재. KT가 우리나라에서 뭐냐면 이 통신까지 가지고 있는 AI를 창구할 때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전방에서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이제 밀리의 서재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분명히 얘기 드렸지만 시간은 올라가는데 시간은 조금 소요될 거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뭐 단번에 지금 당장에 뭐 급등해가지고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간 시간은 걸릴 수 있습니다만 관심권, 그러니까 이렇게 조정받고 그 주가가 안 움직일 때 이런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쉬시고요. 비 많이 온다고 하는데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슬기로운 투자생활까지 저희 준비한 내용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고요.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시간 성우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